말을 이어가자면 네. 그 구조가 돌체구스토와 갑자기 왜 돌체구스토예요? 네슬레 제품, 네, 네슬레. 돌체구스토 제품이랑 이렇게 구조가 네. 그래서 이게 작전이지 않나 저는 싶었던 거예요. 작전이기도 한데 이 네스프레소는 기본적으로 5g에서 8g 정도 사이거든요. 네. 안에 들어있는 커피 용량이. 용량이. 근데 좀 더 진하게 마시고 싶은 분들은 이걸 2개씩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커피를 2캡슐을 넣어갖고 하나씩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로 치면 그게 도블샷인데 네. 그 카페에 가면 이제 그걸 캡슐 2개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커피 맛을 좀 더 그 분쇄한 가루를 더 많이 넣어야 더 진한 맛이 나는 커피의 어떤 기법도 있고 하니까 그 양을 늘리기 위해서 8g 이상, 10g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 돌체구스토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돌체구스토는 양이 좀 더 커요. 많다는 예, 얘기예요. 덩어리가 크죠. 네. 거의 2배 가까이 되거든.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거든요. 캡슐 하나에 이렇게. 네, 가격이 좀 비싸요. 근데 그거 싸게 팔았죠. 네, 싸게 팔았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그러면은 네스프레소 말고 돌체구스토 쓰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아니 근데 양이 많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그건데 네. 이상하게 걔는 이 네스프레소만큼 다양하게 안 나와요. 아니,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너무 짝퉁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다양하게 나와요? 엄청나게 처음에는 나와요. 다양하지가 않았거든. 그 무슨 핫초코부터 시작해서 그런 건 대단합니다. 많았지. 네, 엄청나게 베리에이션이 많은데 문제는 이게 맛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러면 커피 맛이니까요. 나는 맛이 없었다. 네, 저는 맛이 없으니까 저는 돌체구스토를 일단 먹어보진 않았어요. 네. 그 시음밖에 안 해봤는데 음. 그 이제 권하기를 돌체구스토보다는 이 네스프레소를 더 권하길래 결국은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고 네. 같은 제조 방식으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회사라고 아니, 보기는 어렵죠. 계열사가 계열사는- 분리돼 있는 네, 뭐 거니까. 어쨌든 압력이 다릅니다. 압력이다. 그러면은 그 맛의 차이는 압력의 차이일 수도 있.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18바라고 하거든요. 18바. 이제 바 이제 중력. 18바. 네, 18바로 이렇게 실제로 커피 전문점에서 주는 압력이 18에서 19의 압력을 줘요. 그게 여러 제품에 작은 제품에도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소음이 그래서 굉장히 큰 거고 그래서 이 제품이 그나마 커피숍에서 마셨던 저희가 늘 접해왔던 그 커피와 인접하기 때문에 이걸로 자꾸 이제 초점이 가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18바나 19바를 유지할 수 있는 제품들이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또 캡슐을 따로 만들지도 않고 예, 그런 거죠. 근데 일단 그 네. 비슷한 용량으로 이 네스프레소에서 또 아이러니하게 그 회전형 추출 버추어라는 모델이 나왔어요. 버추어가 코스트하고 용량이 비슷해요. 그래서 좀 널찍하고 납작한 네, 형태. 우주선 형태로 네. 되어 캡슐 모양은 완전히 다른데 그 용량은 대충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양을 좀 진하게 먹고 싶으면 그 버추어로 가도 돼요. 근데 저는 버추어하고 오리지널하고 사실 잘 구별을 못 하겠어요. 저는 회전형 그러니까 버추어는 회전형 추출 방식이고 고압으로 돌려서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19기압 대신 고압 회전형으로 원심 분리로 뽑아내는 방식이고 얘는 이제 모터로 압력으로 펌프질을 해갖고 하는 방식이고 그 기계에 있는 큰 대형 머신들은 보일러 방식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가열을 해서 그 증기 압으로 일단 올라가 있는 압을 이용해서 추출하는 방식이긴 해요. 근데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좀 진한 맛을 보고 싶다 그러면 방금 뭐였죠? 그 버추어. 그 순간에 또 까먹었어. 네, 버추어 버추어로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맛에 관한은 어쩔 디테일한 무슨 구별을 뭐 슈퍼컴퓨터 같은 혓바닥을 갖고 있지 않으나 이게 양에 따라 뭐 이렇게 선택하기도 좀 애매한 게 이 버추어 캡슐들마다 양이 정해져 있어요. 각각 양이 다르다. 네, 각각의 양이 다릅니다. 두 가지 타입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꺼운 거? 아닙니다. 그래요? 이제 5가지, 6가지 정도의 타입이 그렇구나. 있습니다. 제일 얇은 것부터 시작해서. 잘못 알고 있었네. 네. 그럼 겉보기에도 그 양을 알 수가 있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리수도 다 적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캡슐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당연히 양이 회전하는 많지. 양이 많고 음료도 많이 나오고요. 두꺼울수록 비싸겠네. 가격. 요즘 많이 써요. 네, 많이 써요. 네, 한 캡슐에 1,800원 정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버추어 그리고 머신 자체도 좀 값이 더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추천을 드릴 때 뭐 커피 맛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네. 그리고 커피를 하루에 이렇게 여러 잔 드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일 저렴한 제품으로 일단 추천해드리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하고 이런 고급기. 네, 고급기들이 맛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선택할 때 저는 이제 무리가 없다고 봐요. 이 제품만 해도 이렇게 올리면 커피를 올릴 그렇지. 수가 있고. 커피 이런. 맛에는 기종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이게 편의성이 얼마나 더 많느냐 적느냐의 차이지 이 캡슐 자체의 맛과 커피를 내리는 맛은 어떤 기계든 이 오리지널을 쓰던 버추어를 쓰던 각각의 브류들은 네, 캡슐 자체가 다르지 차이가 않기 없어요.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돼요. 네. 내가 쓸 때 더 편하냐 좀 불편하냐 뭐 많이 편하냐 뭐 이런 차이로 가격이 확 나뉘는 건데 네. 그거 맞아요. 아니면 라떼를 하기 위해서 라떼 그러니까. 전용 제품 뭐 이런 편집성에 따른 맞는 비용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니면 이뻐서 사는 경우도 많죠. 나는 개인적으로 디자인 때문에 산다고는 좀 얘기하기가 그래. 아 얘는 그래도 본인 디자인 때문에 샀잖아요. 예, 얘는 아니, 그래도 뭐. 귀엽게 생겼습니다. 얘는 저는 색깔 때문에 샀죠. 픽시 오리 시티즈. 시티즈를 샀는데 네, 하얀색을 사고 싶은데 하얀색이 없어갖고 되게 헤맸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랬지 뭐 디자인은 딱히 이게 하얀색이 나왔으면 저도 이거 샀죠. 이 하얀색이 없어요. 이게 아마 근데 이 제품은 타이탄 색깔일 텐데, 네. 네. 이거랑 이제 레드 색깔 두 가지. 네, 맞습니다. 해외에는 색깔이 많은데 국내에는 이 색깔이 선택권이 많지 않아서 네, 좀 그래서 아쉽긴 해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해외 직구가 굉장히 많은 게 네스프레소 제품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 기계가 직구 제품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직구 제품들은 AS가 안 된다는 되죠. 네, 점이에요. 저도 그래서 에이스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AS 관련해서는 이제 안내도 안 해주고 다 리퍼로 구매를 하게 되거나 리퍼 자체도 안 되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버추어 제품이 블랙 색깔밖에는 안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네, 초반에는 그랬죠. 네, 근데 그게 화이트 제품이 나왔는데 크림색이 국내에서- 나왔죠. 크림. 네, 국내에 안 나왔고 그게 더 이쁘니까 그거 샀는데 그게 제대로 안 작동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 자체가 석회질이 없다 보니까 그 이제 세팅도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AS 관련해서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해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네, 그럴 때도 있다 보니까 뭐 저의 이제 과거 기억으로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다 제품이 해외 제품. 그러니까 해외향 제품과 국내에서 정식 출시된 제품이 우리나라 물 때문에 그 세팅 자체가 다르다. 다를 수도 있다. 네, 있다. 다가 아니고 다를 수도 있다. 네, 그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럼 다른 걸로. 근데 이제 얘네들은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버추어 제품들은 좀 유난히 이제 거기에 칩도 많이 버추어는 네, 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세팅을 계속 걔네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바꾸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걔네도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구나. 네, 만약에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있다고 하면 아마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품들은. 아 근데 없는 걸로. 네.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 일이 없어요. 네, 그냥 이제 리딩하고 캡슐 리딩하고 캡슐에 대한 물 조절 리딩하고 그리고 이제 언제쯤 얘를 청소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런 정도만 하고 있고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합니다. 대신에 저는 이 제품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었던 이유가 이 바가 생각보다 편해요. 이제 캡슐이 알루미늄 캡슐이다 보니까 이걸 뚫는데 힘을 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하면 지렛대죠. 네, 지렛대 역할로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픽시 제품을 제가 추천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저도 잠깐 나네요. 그거 아니면 다 디자인으로 선구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이쁜 거 사시고 제일 이쁘게 드시면 제일 좋다. 저는 이제 제가 가장 최근부터 사용을 해봤으니까 처음 나왔을 때 좀 당황했던 게 네,
이제 이런 머그컵 하나의 커피를 가득 담아서 이제 커피숍에서 마시게 되는데 네. 담았는데 정말 나오다가 말더라고요. 양 자체가 아 처음에 너무 조금 나오는 그 에스프레소가. 양 때문에 네. 에스프레소 양입니다.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이게 고장이 아니냐라고 이제 당황을 했는데 그게 정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약간 두 번 내려서 먹기도 하고 물을 좀 희석을 해서 먹기도 네. 하고 뭐 원래 에스프레소랑 아메리카노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먹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스프레소에다 물 타 먹는 게 미국식 커피라 그게 아메리카노라고 불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메리카노는 이태리 사람들이 얘기하면 안 돼. 더안 좋은 쓰레기물이라고. 얘기를 그거 걸레물이라고 막 아. 싫어한다라고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되게 하여튼 싫어하는 건 맞아요. 어쨌든 근데 저 이태리 분들 말고는 대부분 그렇게 소비를 하니까. 네. 그렇죠. 또 근데 그쪽에서 먹는 에스프레소는 우리나라에서 먹는 에스프레소는 또 훨씬 더 맛있더라고. 맛있죠. 네.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양이 이거 새 제품인데 양이 맞아요. 새 제품 나오다 말아요. 나오다 만다고 이거 고장 난 거라고. 아니 캡슐 크기가 있는데 거기서 뭘 더 나오기를 바라는지 참 아,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직원 입장으로 그냥 이제 들으면서 뭐 그런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에스프레소 기준이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약 40ml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맞아. 써있지 여기. 네, 40ml가 이렇게 있습니다. 롱구가 120ml고요.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품이 그래서 큰 컵으로 눌러달라 제가 요청을 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물을 좀 섞어서 드셔도 좋고 뭐 이렇게 제가 유도를 했던 유도리 있게 이제 필요합니다. 네 유도리가 필요해. 그거는 그런 건데요 이렇게 반응했다는 큰일 나죠. 네 그러면 기분이 서로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부럽게. 네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건-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캡슐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네 캡슐은 실제로 오늘 갖고 오신 캡슐들이 대체로 소비가 제대로 많이 되는 캡슐들을 갖고 오셨어요. 네. 이스피라치오네 피렌체 아르페지오라든지 이탈리아나 그리고 아까 로마도 있었고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볼까요? 네 한번 볼루토도 있었고 제일 잘 나가는 제품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보통은 이제 피렌체 아르페지오 그리고 이탈리아나 리스트레토 그렇게 두 가지가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팔립니다. 왜냐하면 제일 진한 건 아닌데 그나마 아메리카노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 아주 쬐까만 캡슐이에요. 요 캡슐이죠. 요 캡슐이 이제 이탈리아나 시리즈의 리스트레토라는 제품이고요. 요 제품이 제일 쓰진 않지만 아메리카노의 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장 많이 찾으시고 보라색의 이게 강도가 10이죠. 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강도가 10에서 8에서 10 정도 사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 보라색 요거는 이제 피렌체 아르페지오라는 제품. 네, 아르페지오 제품인데 요거는 이것도 두 번째로 제일 잘 나가는 요거는 좀 더 부드러워요. 이 리스트레토 이게 강도가 9. 네, 요게 조금 더 부드럽기 때문에 요거를 선호하시는 제품. 그리고 아예 나는 쓴커피가 싫어. 근데 커피가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드시는 게 이 볼루토라는 제품입니다. 볼루토. 네, 볼루토 이게 이름이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베네치아로. 이제 위쪽에 보면 베네치아가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베네치아. 이게 원래는 볼루토라는 이름으로 이제 판매가 됐었는데 이거는 강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아서 그냥 커피에 물 탄 느낌? 강도가 8이네. 네, 아주 높진 않아서 이것들을 많이 드셨던 것 같고 그리고 로마 같은 제품은 로마는 굉장히 요 제품이 이거는 나폴리. 이거 나폴리. 로마 여기 있어요. 네. 네. 색깔이 나폴리가 이제 아마 이게 강도가 12로 저는 13인가? 이게 가장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 제품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물에 타 먹기 좋다라는
평이 많아서 이 제품 많이 드시는 경우도 많고요. 다른 분이 타드시는구나. 네, 대체로 국내에서 아메리카노 자체가 양이 적지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소모량이 적지가 않아서 다 물을 타드시는데 기본적으로 요 작은 컵에 드시는 문화가 국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기본 사이즈가 이만해야지. 얘는 확실히 에스프레소 문화가 아니죠. 네. 아메리카노 문화라서 에스프레소로 먹기에는 좀 텁텁하다 싶으신 분들이 이런 로마라든지 나폴리 이제 요 제품들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원래 에스프레소는 우리 커피 마시는 나눠 먹는 커피도 아니고 설탕 많이 넣어서 달게 한 번에 정신 번쩍 뜨도록 원샷 하는 커피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으면 안 돼.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에스프레소 사가지고 그거를 하루 종일 먹고 싶어서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또 이태리 분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먹는 거 아니라고. 이게 또 취향에 따라 이제 거기가 확실히 이탈리아가 커피의 강세니까 이제 원산지는 아닌데도 되게 자부심이 강하죠. 네, 자부심이 강한. 근데 어쨌든 에스프레소는 그렇게 먹어야 돼요. 다른 네. 방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걔는 법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저희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막 섞죠. 네, 그래서 물 타서 먹죠. 우리. 막 시럽 막 넣고. 네, 그렇게 먹죠. 보통은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주문을 받았을 때도 일단 기본적으로 요 두 제품은 깔고 가고요. 네, 많이들 저기 네. 추천해주면 많이들 좋아를 하십니다. 두 제품은 깔고 가고 네. 3개 이상이 주문이 돼야 3줄 이상 주문해야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 배송. 무료 배송은 그렇지. 배송이 가능하죠. 네, 배송이 가능한 게 3줄이고요. 무료 배송은 5개. 네, 5줄 이상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실랑이를 줄이게 되죠. 실랑이를 줄이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직원의 입장으로서 저의 직원이었던 입장에서. 네, 직원이었던 입장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커피 캡슐 커피는 카타르였습니다. 카타르는 카타르 괜찮죠. 네, 강도 12의 커피인데요. 네, 카타르 괜찮아. 저도 이유가 똑같습니다. 물에 타먹기 너무 좋아서. 저는 원래 커피를 더블샷으로 카페 가서 더블샷으로 주로 먹거든요. 네. 세게 먹는 편이라 나폴리, 카타르 이런 애들이 10 이상 되는 애를 주로 선호를 했는데 네. 제가 같이 사는 분이 8 이상을 선호하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입맛이셔서 네. 국내에서 실제로 그렇게 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엄청 많지는 않으시고 거기에 다 뭘 타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그렇죠. 이거는 좀 본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센 커피면은 카페인이 더 많은가요? 기본적으로 많다고 보는 게 맞죠. 실제로 표가 있는데요. 거기에 함량 자체가 다릅니다. 네, 생 커피들이 대체로 카페인 양이 높이 예. 그리고 네스프레소의 장점 중에 하나죠. 디카페인 캡슐이 있다는 점. 네, 있어요. 네. 그 디카페인 캡슐이 요 펜체 요 제품과 아르페지오와 리스트레토 두 제품에 다 있는 걸로 디카페인이 딱 제가 나온다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블루투 제품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캡슐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됐고, 근데 네스프레소의 가장 재밌는 점은 캡슐이 여름 한정, 겨울 한정 이런 맞아요. 제품들이 네. 시즌 한정이 있었고 시즌 한정 제품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커피만 먹는 게 아니라 커피와 함께 이 액세서리를 사게끔 유도한다는 점이 되게 무시무시합니다. 이 보관하는 네, 그런 것들이요? 보관함들이 가격이 악랄해요, 굉장히. 저는 만들어서 만들 수 있다 보니 굉장히 네. 많이 만들어 드렸고 네. 제 것도 만들었고 집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품절이 된 상태에 맞아요. 네. 왜냐면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는 실제로 코로나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항으로 들어오는 캡슐들이 식품이다 보니까 다 제한이 된 거죠. 그래서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관리가 안 되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액세서리도 제대로 또 안 들어오니까 항상 이제 문제가 생겼고, 이게 풀릴 정도가 되니까 제가 퇴사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제일 힘들 때 들어가서 정말 에스프레소가 평균 성장률이 10%, 12%, 뭐 많으면 15%인데 해마다 네, 여전히 성장 중인 이 시장이에요. 근데 네 이 맞습니다. 캡슐 커피가
네스프레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재작년 코로나 기간에 무려 40에서 50%가량 성장을 네, 했대요. 맞습니다. 카페를 못 가는데 그러니까. 카페 정도 수준 되는 커피를 마시고 싶은 거야. 그러네. 방법이 없잖아요. 카페를 가야 되는데 카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어쩌면은 저도 그러한 영향 때문에 이거를 선택했을 그랬을 수 모르네요. 있어요. 잠재의식에 있는 어. 거거든. 이게 무서운 점이죠. 네, 그리고 올해부터 또 이게 시장이 커질 거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물가 때문에 네, 커피값이 저렴한- 뭐고 다 올라갔어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환경 얘기를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커피를 생산하는 지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 문제로 인해서 맛있는 커피를 생산하는 지역이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고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현재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 원두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캡슐은 이 캡슐 커피들은 다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재배 공간을 다 기본적으로 선점을 해놓으신 선점을 거라. 해놓은 거라서 이제 수확량에 따라 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난다거나 그런 경우는 특별히 많지는 않아서 네. 재고가 늘 있는 상태에서 팔 수 있게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캡슐이 어느 거가 환율 때문에 비싸다 이런 점은 사실 있어도 있어도 뭐 커피가 아예 줄어서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아직은 안전한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새로 나온 시즌제로 나오는 거는 평소보다 가격이 1-2천 원 내지는 뭐 400-500원씩 비싼 거 보면 여기도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커피 원두 가격이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네. 영향이 갈 수가 있죠.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 카페에서 먹는 커피 가격이 평균 우리나라는 5,000원 하잖아요. 그렇죠. 좀 뭐 그렇죠. 옵션이 들어가면 7,000원, 8,000원 네. 가시고 옵션 얻어 그냥 아메리카노 자체가 한 4,000원 전후반이니까 그렇게 스타벅스가 4,500원. 네 그거 생각하면 이게 좀 없는 서민의 입장인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네스프레소 사서 이거 하나 700원, 800원이니까 물 타 먹는 게 훨씬 저렴하고 그 정도 퀄리티는 그래도 최소한 보장이 되니까 그죠. 똑같진 보장이 않지만 된다는 게 보장이 되니까 나름 편하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자기 만족에 관련되는 부분도 확실히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천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네. 집 앞에 카페가 있고 뭐 전기권 끊어서 저렴하게 먹는 데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계 사지 마라 복잡하다 예. 이러는데 여전히 그래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 정말 장점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저렴하죠. 이제 아직까지도 저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캡슐 커피를 권장을 드린다 가정했을 때는 뭐 네스프레소 나쁘지 않다.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저는 살 때 보통 한 5개, 6개씩 사는데 그 6개를 산다고 치면 4개 정도는 오리지널로 사고요. 2개 정도를 시즌 이벤트로 사요. 그래서 새로운 맛을 즐겨보고 나폴리나 이제 그 이런 것도 최근에도 맛이 좋아서 반복해서 하긴 했지만 오리지널이 가장 저렴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균형 잡힌 요 아르페지오라든지 이런 리스트레토 제품들. 이런 것도 이제 최근에 그 시즌제로 나오다가 이제는 뭐 거의 정상 제품처럼 굳어 있긴 한데 얘도 원래는 오리지널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탈리아나 이 제품들도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스프레소를 또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스프레소에서 나오지 않은 또 캡슐도 사용을 할 수가 그죠. 있더라고요. 그쵸. 호환 제품들도 뭐 권하지는 않지만 오리지널 네. 말고 호환 제품들이 다수 있다는 네. 저도 이제 그걸 하나 이 카누에서도 새로 나왔길래 한번 갖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은 상대적으로 뭐 약간 저렴한데 맛도 뭐 좋다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다. 기우니까. 맛 나쁘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사실 그거였어요. 제가 머신을 갖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일을 하면서 먹었었던 거지 이제 제가 따로 호환 캡슐을 구매하거나 그런 적은 따로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환 캡슐 맛이 어떻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할까? 좀 드셔보세요. 그래서 오늘 한번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네. 이게 뭐 브랜드를 말하기는 조금 호환이니까 브랜드를 네,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나름
스타벅스의 맛과 유사하다라는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뭐 그런 평을 갖고 있고 이름이 안 써있네. 네. 최근에는 또 그 카누에서도 또 네. 나와서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기계도 나왔고 기계도 나왔어요? 카누에서 기계도 나왔어요. 이 그 머신도 있고 오. 캡슐도 나오고 같이 나왔어요. 오, 신기하네요. 이 제품이 같이 나왔다는 거군요. 에스프레소가 아닌데 네. 얘는 네스프레소 호황 캡슐이라고 아예 적혀 써있어요. 있어요. 네, 써있어요. 이게 호황 cap슐이 이제 스타벅스에 있고 요 카누 제품은 제가 처음 봤는데 스타벅스에는 실제로 이건 공식이라서 저희가 다 이제 저희는 아니죠 이제 저희가 하진 않습니다. 네, 저희 안 합니다. 네, 저희가 아니에요. 정체성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가장 대표적인 그 호환 캡슐이 스타벅스 커피이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카누에서 직접 여기에 이제 하시고. 캡슐이 나왔다는 걸 알고 캡슐이 나왔으니까 사용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엊그제 TV 광고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광고에 이 머신에 하얀색 약간 음. 릴링 머신 비슷한 느낌으로 해서 어, 카누 머신도 광고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죠? 이제 같이 머신을 같이 파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음흠. 그래서 하얀색 제품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보여주고 있는 예, 기계가 나왔다고 해서 잠깐 찾아봤는데 듀얼 노즐 바이패스 테크놀로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광고를 하고 계시네요. 생긴 게 이쁩니다. 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네요. 카누 제품은 정수기 같은 느낌도 나고요. 좀 그래서 너무 정수기 스타일이네. 네 굉장히 국내 정수기 스타일이네요. 오, 앞얘기 20바네요. 어